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앞 시간에 이제 우리 허균을 만났죠. 자, 이번 시간에 허균 그리고 이제 홍길동전 뭐 잠깐 보면서 이제 여기 유제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길동전의 경우에는 이 허균의 스승이 선곡 이달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스승이 이제 선곡 이달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선곡 이달은 서자죠. 그죠? 그리고 제자가 누굽니까? 이 제자가 서, 자, 이 음, 제자가 이제 시무영, 그죠? 시무영이 이제 제자인데, 시무영. 이것도 이제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승도 서자고, 이제 제자도 서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분이라고 하는 어떤 이 여기에서 오는 그 어려움, 갈등 뭐 이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이 허균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허균에게 보면 이 서자인 송곡 이달의 경우에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고 또 제자였던 이 시무영도 이제 뛰어난 인재라는 거죠. 이제 이러한 인재들이 이 서자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서자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등용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현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홍길동 전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 홍길동이 어떻습니까? 이 조선 세종 때 이제 홍판서 이 아들이 바로 이 홍길동이잖아요. 이제 홍판서가 시비 춘섬과 관계를 한 후에 이 홍길동을 낳아요. 이제 이때 홍길동전에 보면 이제 홍판서가 이제 길몽을 꾸잖아요. 이제 길몽을 꾸는데 그래서 이제 안으로 이제 연락을 합니다. 자, 내가 길몽을 꿨는데 오늘 이제 합방을 합시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부인이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길몽을 꿨는데 이제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 시비 이 춘성과 같이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은 어려서부터 이 도수를 익히죠.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그 도수를 익히고 아주 뛰어난 이제 기상을 이제 지니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 만큼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이 홍길동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니 나에게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 아버지인 것 같은데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관계망이 설정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라고 하는 어떤 인식들이 나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나가 분명할 때 이 상대와의 어떤 관계망이 정확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남편이니까 뭡니까? 상대가 아내가 되는 거죠. 내가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애인으로서 역할만 하게 되면 상대는 애인밖에 되지 않아요. 아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라고 하는 나가 어떤 존재냐는 거죠. 이 나가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가 되는 것이고 나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상대가 아들이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가 아니면 상대가 아들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은 이 나라고 하는 이 내가 바로 세상에서 바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굳건한 자리,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만이 자기의 자리가 있어야지만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부지명이면 이 부지예면 예를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질서가 분명하게 갖춰지지 않으면 세상에 바른듯하게 립 설 수가 없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할 때 나를 통해서 이 상대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길동의 경우에는 뭡니까? 내가 분명하지 않아요. 내가 아들인 것 같은데 아들이 아니야. 내가 동생인 것 같은데 동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포지션 취할 수가 없잖아요.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제일 힘든 상태가 어정쩡한 상태예요. 내가 없는 상태. 내가 주도할 수 없는 상태. 내가 종속적으로 끌려가기만 하는 상태. 그죠? 그래서 유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뭐냐? 바로 내가 내 자신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내 자신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반듯하게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이 되지 못할 때.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설계할 수 없을 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나가 없어요. 너 뭐냐? 홍판사 아들이요. 홍판사님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아들은 아들인데 분명히 내가 낳았어요. 낳았는데 아들이 아니라. 내 동생인데도 동생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서자가 지니고 있는 그 서름, 자기 위치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자기 위치가 없어요. 자기 자리가 없어요. 자기가 설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갈등하게 됩니다. 그런 갈등 속에 있는데, 이 가족들이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이 홍길동이 보통 놈이 아니거든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 홍길동이 잘못하면 우리 가문을 이 멸문을 시킬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길동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동이 집을 떠나서 그죠? 집을 떠나 가지고 방랑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적을 만나서 도적을 때려 눕혀서 이제 거기에서 도적이 두목이 되고 그 도적 두목이 되면서 이제 그 도적의 이름을 이제 할빈당이라고 하죠. 그죠? 할빈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력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 이제 사리 사욕을 입사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 공격해서, 어, 보물을 탈취하고, 예,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 재산을 탈취해서, 없는 사람, 모자라는 사람,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조선 세종 때니까 이제 세종이 생각할 때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이 홍길동을 잡으라고 이제 체포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홍길동이 이 막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나타나고 홍길동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홍길동을 해유합니다. 이 홍길동을 해유해서 홍길동에게 이제 병조판서 자리를 주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병조판서 자리에 이제 올라있던 그 홍길동이 나중에 이제 이 자리를 버리고 이 조선을 떠나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남경을 가다가 만나는 곳이 바로 이제 아름답고 좋은 곳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거기를 이제 율도국이라고 하는 곳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율도국에 가서 요괴들을 퇴치하고 이제 율도국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도국을 발견했다고 해서 율도국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또 거기서 이제 요괴를 퇴치해가지고 이제 영웅의 일생 그죠? 모든 것들은 쉽게 쉽게 얻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만큼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인물은 요괴를 퇴치하고 도적들을 그 한 단칼에 단번에 이제 무찌르고 이제 이 괴수가 되는 이제 이런 괴수가 되기도 하고 요괴를 퇴치하고 그래서 이제 율도국 왕이 되죠. 율도국 왕으로 있었는데 누굽니까? 홍판서가 이제 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조선으로 와서 3년 상을 지내요. 3년 상을 지내고 다시 율도국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게 바로 홍길동 전입니다. 홍길동 전.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인물의 그 이제 태어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율도국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까지의 어떤 과정 속에서 이 홍길동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능력과 재능과 아주 그 뛰어난 기상 이런 어떤 부분들이 역력히 보이죠. 이제 그 속에서 이 홍길동이 지니고 있는 호부호형이라고 하는 이 자신의 자리가 없는 것, 이 자신의 위치가 없는 것,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을 느낄 수가 없는 것. 이런 것들 뭐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이 서자라, 이 서자라고 하는 여기에서 있는 겁니다. 이 서자. 서자 홍길동에게 놓여 있는 슬픔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 서자 홍길동이 율도국의 왕이 될 만큼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서자이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쓰일모가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이 더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홍길동 전에서 이 홍길동이 율도국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율도국을 잘 다스려서 아주 살기 좋은 이상향으로 만들어가는 율도국 왕인 홍길동은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쓰일모가 없다는 겁니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홍길동의 그 능력에 이 이야기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뭡니까? 이 홍길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조선, 그죠? 신분제 하에서 한 사람의 그 한 인재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사회 구조, 그죠? 시스템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선의 어떤 시스템은 결국은, 인재를 키우는 나라의 구조가 아니라, 인재를 죽이는, 여기 보세요. 길동이라고 하는 인재를 죽이려 하는, 그리고 체포를 해서 다 죽이려고 하는, 이 나라가 바로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 여기 홍길동전에서 흑윤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자 홍길동을 통해서 자신의 스승인 서자 이다를 통해서 학문을 배우고 제자인 심우영에게 서자인 심우영에게 자신의 학문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자기 이 허균이 느끼는 어떤 부분들은 엄청났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어디로 바로 홍길동전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또 이거는 뭡니까? 홍길동전은 한문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한글 소설이라는. 한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읽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세상에 조선 사람 모두가 다 이 소설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조선의 그 선비들, 이 관리들,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한글 창제를 반대한 이유는 뭡니까? 자신들만이 누려야 하는, 자신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언어, 세계들을 일반 백성들까지 다 알도록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들을 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언어 문자의 경우에는 사상이든지 모든 사유든지, 그죠? 문화와 문명들이 모두 이제 언어를 통해서 전수가 되고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 백성들도 한글처럼 쉬운 글자를 알게 되면 문화와 문명들이 전수가 될 것이고, 그죠? 사유가 전수가 될 것이고,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게 되고, 고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의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이제 천민들이 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권력을 잡고 있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이죠. 이제 그래서 권력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쥐기 위해서 한글 창제를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언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이 홍길동전은 두 가지죠. 한글로 홍길동전을 만들었다.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 부분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홍길동이 서자라고 하는 부분, 서자로 이 홍길동을 그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분이 서자라는 것에서 이 사람의 능력을 발현할 수 없는 구조적으로 이제 모순이 된 사회인 조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선 백성들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것이고 조선이 구조적으로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사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 홍길동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부분에서 자, 그죠? 유죄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죄론입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과 함께 하늘이 맡겨준 직분을 다스릴 사람은 자,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과 함께 하늘이 맡겨준 직분을 다스릴 사람은 인재가 아니고서는 되지 않는다. 자, 인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이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과 함께 하늘이 맡겨준 직분을 다스릴 사람. 이것은 뛰어난 인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홍길동과 같은 이러한 인재가 아니면 뭡니까? 한 나라를 제대로 잘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인재를 태어나게 하면 본래 한 시대의 쓰임을 위해서이다. 사람은 다 누구나 다가 이제 한 시대의 쓰임이죠.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어 이제 15에 이제 학문의 뜻을 두고 30에 립 학문이 완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40에 불후하고 50에 뭡니까? 지천명이죠. 천명. 이 지천명이라고 하는 이 50, 이 50의 지천명이라고 하는 천명을 알아라라고 하는 이 천명을 알아라라고 하는 이 지천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바로 늘 이야기를 하지만 어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이 자기의 어떤 삶의 그 의미들을 분명하게 이 인식하고 확인하는 나이는 50 정도면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 50이 될 때까지도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50이 됐는데 몰랐다라고 한다면 50이 되는 즈음에 다시금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알아서 50 이후의 삶에서는 제대로 좀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이 유학에서 50을 지천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50 이전의 삶과 50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이 인재를 태어나게 하면 본래 한 시대의 쓰임을 위해서다.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지천명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교육자로서,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이제 사업가로서, 뭐 이렇게 각자가 이제 자기의 어떤 쓰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쓰임, 예, 자신의 쓰임이 있는데 그 쓰임을 50이 될 때까지 모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지천명이 지니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하늘이 인재를 태어나면 본래 한 시대의 쓰임을 위해서다. 그래서 인재를 태어나게 하면은
고귀한 집안의 태생이라 하여 그 성품을 풍부하게 해주지 않고 미천한 집안의 태생이라고 해서 그 성품을 인색하게 주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은 누구나에게나 골고루 똑같은 성품을 주는 거죠. 같은 성품을 주었다는 거죠. 천명지위 성이요. 하늘이 명령하였다. 아, 그죠? 하늘, 이거는 이제 천명지위 성입니다. 예, 천명지위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명령했어요. 이제 하늘이 명령했습니다. 그것을 일러서 그것을 말로 할 때 바로 성, 원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천명지위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재를 태어나게 하면은 고귀한 집안의 태생에게는 뭡니까? 아주 훌륭한 성품을 주고 미천한 집안의 태생에게는 이 훌륭하지 못한 그런 성품을 주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인간, 사람으로 태어날 때는 그 사람에게 뭡니까? 하늘이 명령해서 누구나 다에게 골고루 똑같은 그 성품을 주는 겁니다. 똑같은 성품을 주는 거죠. 그런 때문에 옛날에 선철들은 명확히 그런 줄을 알아서 더러는 시골이죠. 처야에서 또 인재를 구했고, 처야에서도 인재를 구했고, 때로는 병사의 대열에서도 뽑아냈고, 병사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을 뽑아냈고, 때로는 패전해서 항복한 적장 중에서도 인재를 발탁을 했다. 때로는 도덕무리에서도 고르기도 하고 창고지기를 등용하기도 했다. 광해군이 이첨을 등용을 시키죠. 근데 그 실수죠. 그렇게 해서 임용한 사람마다 모두 임무를 맡기기에 적당하였고 임용당한 사람들도 각자가 지닌 재능을 펼쳤었다. 나라는 복을 받았고 다스림이 날로 융성하였음은 이러한 도를 썼어였다. 자, 이러한 도는 뭡니까? 이러한 도는 뭐예요? 요겁니다. 인재를 태어나게 하면 고귀한 태생에게는 성품을 풍부하게 주고 미천한 집안의 태생에게는 인색하게 주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골고루 똑같이 예, 같은 성품을 줬어요. 그것이 바로 이 도입니다. 그래서 천명지위 성이요. 그죠? 이 솔성이에요, 솔성. 성을 따라가는 것. 솔성. 하늘이 준 그 원래의 본성, 이제 성품대로 따라가는 그것을 일러가지고 뭡니까? 설성지위 포 이랬습니다. 이 명절한다. 이 중용의 맨 첫 구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을 따라가는 그것을 일러서 도라고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명이 곧 성이고, 자, 여기 이렇게 되면 자, 천명이 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도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천명이든지 본성이든지 이 도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 같은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천명지위성, 설성대위도 수도지위교 까지 요게 이제 어, 중용의 일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명성도 이건 같은 말입니다. 똑같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도예요. 나라는 복을 받았고 다스림이 날로 융성하였으면 바로 이런 도입니다. 즉,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다가 똑같은 한결같이 본성을 누구나 다가 다 같이 가졌다. 그것이 뭐 이제 처민이든지 뭐 이런 사람에 대해 따라 가지고 각기 다른 본성을 주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본성을 우리는 부여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도입니다.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도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인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예, 바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복을 받았고 다스림이 날로 융성하였으면 바로 이러한 도를 썼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큰 나라를, 천하를 다스리는 큰 나라로서도 혹시라도 그러한 인재를 놓칠세라 오히려 염려하여 근심 많은 듯 앉거나 누워서도 생각하고 밥상머리에 앉아서도 탄식했었다. 자, 이제 이러한 인재를 놓칠까 싶어서 염려하고, 또 염려했다,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되려면 바로 이러한 이 모두가 다, 하늘은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능력을 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도를 인식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인재가 있으면 천한 천민이라 하더라도 인재를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염려하고 또 이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해서 살림과 초택에서 보배스러운 포부를 가슴에 품고도 벼슬 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며 영특하고 준수한 인재들이 지위 낮은 벼슬에 침체하여 끝내 그들의 포부를 시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가?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살림 초택해서 이제 시골에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 재능을 지니고, 가슴 속에 큰 어떤 포부를 지니고도, 벼슬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아주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포부를, 끝내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 이것은 정말 무엇 때문인가? 자, 정말로 인재를 모두 찾아내기도 어렵고, 쓰더라도 진행을 다하도록 하는 일은 또한 어렵다. 자, 인재를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유재론 해서 인재를 잘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땅까지 좁아서 인재가 드물게 나오면 옛부터 걱정하던 일이었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인재 등용하는 길이 더욱 좁아져서 대대로 벼슬하던 명망 높은 집안이 아니면 높은 벼슬에는 오를 수가 없었다. 고려 때까지만 해도 고려에서 뭐 능력을 발휘하던 이제 그 능산장군, 우리 뭐 신순겸 장군의 경우에도 아주 시골에 있는 저 곡성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현해 가지고 태조 왕건을 돕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고려 시대 때만 해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펴지 못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려 때 와서도 신진사대부 이렇게 해서 귀족들과 달리 이 신진사대부들이 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일정 부분의 어떤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신분적 차별이라든가 이런 게 조선만큼 이렇게 심한 경우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멸이나 띠집에 사는 선비라면 비록 기이한 재주, 아주 능력이 있더라도 쓰이지 못했다. 과거 출신이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오를 수가 없다. 그죠? 과거 출신이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없어. 비록 덕업이 매우 훌륭한 사람도 이 덕업이 훌륭한 사람도 끝내 어, 이제 판서나 정승에 오르지 못한다. 그죠? 자, 요 부분입니다. 이제 과거 출신이 아니면 자, 여기에 오를 수가 없고 덕업이 매우 훌륭한 사람도 이제 판서나 정승에 오르지 못한다. 하늘이 재능을 부여하면 균등한데 대대로 벼슬하던 지방과 과거 출신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니
항상 인재가 모자람을 애태우면 당연하리라. 자, 이 대대로 벼슬하던 귀족 집안들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과거 출신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요거는 요 부분은 좀 이렇게 허균의 말이 조금 뭐 강하게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야 한다는 그 부분에서 강조를 하다 보니 여기에서는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이 과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무용론보다도 이 과거가 아니면 지위에 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 시스템을 통해서 인재 등용의 어떤 한 부분들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과거 출신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점은 요건 문제가 있는 게 음직으로 지방관이라든가 지방에서 아주 그 학문이 깊은 사람을 추천하는 추천제도 있거든요. 음직으로 조선시대에 음직으로 추천을 해서 관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인재 등용의 그 기회가 꼭히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다만 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일단 음직이든지 과거로 이제 나아가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 시스템은 있지만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죠.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사람이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이 한쪽이 치우쳐서 제도를 악용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좀 더 강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이제 조선에서는 그래도 벼슬로 나아가는 어떤 기회가 그런 과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시골에 있으면서도 학문이 뛰어난 사람을 추천하는 이 추천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은 뭐 좀 괜찮은 부분들이다라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뭐 공무원으로 나아가든지 행정고시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시험을 통해서 나아가잖아요. 나아가는데 이 조선시대는 음직, 그러니까 덕이 있고 학문이 뛰어나다라고 한다면 추천 제도로서 이 관리가 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데 요즘 해서 특별 채용 뭐 이런 부분들이요. 이제 특별 채용에 대한 어떤 부분들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특별 채용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이제 비슷한 시스템인데 이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그 문제가 좀 더 강한 것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인재를 잘 활용하고 이제 불평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요거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하늘이 재능을 부여하면 균등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를 골고루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흑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회적인 어떤 그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이 이 얼마만큼 시스템을 잘 갖추느냐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이 사람에 대한 문제,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얼마만큼 잘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시스템을 잘 갖춰 놓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활용하는 이 사람이 이것을 바르게, 반듯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 일단 군함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대로 스스로를 수양하고 가꾸어 나가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통해서 좀 더 훌륭한 왕도 정치를 실현하는 이러한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군왕 중에서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도 하지 않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한다라고 하면 군왕을 갈아치우는 것이죠. 이제 이게 이제 정암 조광조가 이야기했던 이 지치주의라고 하는 이 부분들입니다. 이 정암 조광조의 지치주의가 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 요런 어떤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실제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이것을 잘 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말 지금도 우리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의 리더자, 그죠? 이 사람 중에서 이 리더자가 어떤 리더자냐에 따라서, 리더자에 따라서 그 시대가 리더에 따라서 어, 어떤 그 사회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흥하고 망하고 라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결국 이 리더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분황이든지 리더가 잘 좋은 사람이 리더가 되면 나라가 잘 될 것이고 좋은 사람이 리더가 안 되면 나라가 쇠락해가는 이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우리 이 조선에 있어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 사람을 가르치는 데 치중한 겁니다. 이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에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제대로 될 때 그 사회가 잘 움직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이 학교 교육을 장려하고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향청 교육, 그죠? 마을에 있는 향청 교육까지도 신경을 썼던 것은 바로 이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어떤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그 보편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이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이 유죄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허균의 생각은 뭐 교과서적인 어떤 부분들이다라고 보여지죠. 이제 그리고 그 시대를 바라보는 허균의 인식이 아주 부정적인 어떤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유죄론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 이런 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이 점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부터 지금까지 시대가 멀고 오래며 세상이 넓기도 하더라도 서울 출신, 자,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서울 출신이어서 어진 인재를 버려두고 어머니가 개가 했으니 그의 재능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자,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은 아주 열렸어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문제 삼지 않는 게 이제 오히려 또 중국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으니 어머니가 천하거나 개가 했으면 그 자손은 모두 벼슬길의 자리에 끼지 못한다. 변변찮은 나라로서 두 오랭캐 나라 사이에 끼어 있으니 모든 인재들이 나의 쓰임으로 되지 못할까 오히려 염려하더라도 더러는 나라 일이 구제될지 예측하지 못한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이 그러한 길을 막고는 자탄하기를 인재가 없군 하니, 그러니까 이제
자, 이 자신이 벼슬의 중요 자리에 있는, 뭐, 아까 이야기했던 이 허엽 같은 인물, 그죠? 허엽 같은 인물, 김효원과 같은 인물, 이런 인물이 있죠. 그 이런 인물들은 인사 부장, 뭐, 인사, 이제 뭐, 부처장,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인물들이 그 스스로, 사람 스스로 편견에 쌓여서, 인재들이 나아갈 길을 막고 있으면서, 말하기를 뭐, 이렇게, 아이고, 인재가 없어. 인재가 없어. 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이 월나라로 가면서 수레를 북쪽으로 돌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 남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수레를 북쪽으로 돌리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산에 한 아낙네가 원한을 품어도 하늘은 그들을 위해 감상하는 건데 하물며 원마하는 남정네 호러미들이 나라 안에 절반이나 되니 화평한 기운을 이루는 것은 또한 어려우리라. 자, 그래서 이제 벼슬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과 나아갈 수 없는 사람, 그죠? 신분적 한계를 딱 결정을 해놓고 나아갈 수 없도록 한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는 거죠. 여기서는 뭐 절반 정도가 아니라 3분의 2 정도가 되었겠죠. 조선 때. 요 조선 중기 때 오면 3분의 2 정도가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있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찌 되었건 간에 이제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옛날에 어진 인재는 대부분 미천한 데서 나왔다. 자, 이 중국의 경우 그 시대에 우리나라의 법을 사용했다면 법문정은 정승의 공업이 없었을 것이고, 자, 이 법문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송나라 사람인데 2살 때 아버지를 저이고 엄마가 개가를 했어. 우리나라 같으면 엄마가 개가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들의 앞길을 막아버리죠. 근데 이제 중국의 이제 법문정은 송나라 제1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진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진관도 이 그 아주 뛰어난 이 태학 박사 진사로서 태학 박사를 이제 역임한 인물입니다. 자, 반양기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송나라 사람인데 부당한 관리를 여러 차례 탄핵한 직신, 직언을 하는 신하였다. 자, 그래서 법문정은 정승의 공업이 없었을 것이고 진관이라든가 반양기는 직신, 어, 직언을 하는 신하입니다. 직언을 하는 신하. 진관, 반양기 이런 인물은 직언을 하는 신하입니다. 어, 사마양저와 위청과 같은 장수, 사마양저, 춘추시대 제나라 사람인데 성은 전신인데 미천한 출신으로 병법에 밝아서 대사마가 되었다. 병서를 남겨 사마병법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 사마양저 그리고 위청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머니가 계가를 해서 위시가 되었다. 원래는 정시였는데 계가를 함으로 해서 위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계가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전혀 벼슬길로 나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왕부는 황문 지절짓기 벼슬을 마다하고 잠부론을 지어 문명을 남겼다. 마윤과 덕기 지냈다. 자,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뛰어난 인재들은 들 중에는 천민, 우리나라로 치면 천민이죠. 천민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았다. 하늘이 낳아주셨는데 사람이 그걸 버리니 이건 하늘을 거역하는 것이다. 자, 하늘이 사람을 낳을 때 천명지위성이라고 했죠. 천명지위성이라고 해서 하늘은 명령할 때 임금에게는 좋은 거 주고 뭐 일반 신하에게는 좋지 않은 걸 주고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 A라고 하는 집에서는 집으로는 많이 내리고 B라고 하는 집에는 적게 내리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늘은 비를 내릴 때 똑같이 이렇게 내리는데 그것처럼 하늘이 나와주셨는데 사람이 그걸 버리니 이건 하늘을 거역하는 것이다. 역천이라는 거죠. 역천. 역천이다. 하늘을 거역하고 하늘의 비로 영명할 수 있던 사람은 없었다.
그죠? 영명할 수 있던 사람은 영원히 그 명을 이제 이어가는 사람은 없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하늘을 받들어 하늘의 뜻대로 행한다면 경명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경명은 뭐냐면 이 복이 복된 운수 이렇게 되죠. 경명을 맞이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하늘을 받들어 하늘의 뜻대로 행한다면 이거 뭡니까? 하늘은 뭡니까? 차별이 없이 사람들을 태어나게 해 라고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차별을 두지 말아라는 거죠. 그 인재, 그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능력으로서 사람을 인재를 등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 유제론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뜻대로 행한다면 하늘의 큰 원수가 우리나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요게 이제 홍길동전과 함께 이 유제론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찌해서 이 홍길동전이라고 하는 이 그 소설이 나오게 되었는가? 바로 이러한 어떤 그 부분에서 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둡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